카베이트만 판매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이제 줌원 빼고는 네. 다 카베이츠에서 이제 취급하는 것들. 아, 캄베이츠에서. 캄베이츠 물품은 해피베이스에 오면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대전베스 앵글러에서 제작한 줄자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구할 수 없는 대전베스 앵글러의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이게 국내 스탠다드 줄자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각종 이런 치수들 아. 그런 거 이제 틈새에 넣어서 편의를 또 이쁩니다. 많이 사주세요. 그리고 럭키크래프트는 어떻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럭키크래프트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럭키크래프트 코리아를 이제 캄베이츠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수입을 해오는. 직접. 그럼 이거 납품은 양프로님이 직접 와서 하세요? 제가 올라가서 물건 선택을 하고. 그래서 갖고 오는 걸로. 근데 저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플래시 포인터는 메가베스 110을 누르기 위한 럭키크래프트의 전략이지 않나 싶은. 그리고 제가 듣기로 지난주 양프로 그 방송 촬영 때 저걸로 다 잡았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혁신적인 거야. 또 다른 건 뭐냐면 이 한겨울에 미노우를 썼다는. 이야. 그럼 지금 이 한겨울에 민호를 썼다는 거는 저것을 빙어로? 뭐 빙어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그냥 본능을 자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빙어가 호수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럼 빙어를 공략하는 거는 빙어를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호수, 대형 호수일 때 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그만큼 어필력이 좋다는 거네요. 본능을 자극했다는 거.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뭐 나도 간략하게 이제 양프로한테 이제 설명을 들은 거는 꼬랑지를 얄쌍하게. 그래서 빠른 저킹이 가능하고 변환이 되고. 그러니까 가져온 거는 115인데 115, 130 두 가지 사이즈로 아주 톡톡한 재미를 봤다고 얘기를 들었지. 좋습니다. 참 제게 다 됐다는 소식을 예전에 들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왔었어요.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우후. 볼터. 드디어 다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사진을 쫙 다 보내줬잖아. 네. 6개였으면 아마 90장에서 100장 가까이 됐었을 거라고 사진만. 네네. 그걸 보내주면서 내 기억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 얘에 대한 기억은. 보내면 끝이구나. 그렇구나. 뭐 큰 문제나 이런 문제 있었던 건 없었고. 네. 이제 변화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해피베스 컨셉인데 네. 릴링을 해보면 아주 회전이 묵직할 거라고. 그게 전에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구리스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기어부에 구리스를 도포를 하는 게 뭐 통상적인 건데 네. 그 구리스의 점도를 나는 판단할 때 메인 기아 쪽의 구리스는 점도가 높은 거일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회전을 하고 여기 회전을 하면서 기아에는 원심력이 작동을 할 거라고. 거기다가 빠르게 릴링을 할 경우에는 더 그렇고. 그러면 점도가 낮다면 기어에서 구리스가 원심력에 의해서 비산돼서 날아가서 이 내부에만 묻어있고 기아에는 많은 양이 묻질 않아 있을 거라고. 사용을 하면 할수록.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 릴이 어떤지 본다 그럴 때 이걸 돌려본다고. 이랬을 때 구리스가 다 날아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회전이 되다 말아. 구리스가 아무것도 없는 게 회전을 시켰을 때 계속 돈다고. 그렇구나. 오히려 반대 안 좋은 상태인 거네요. 잘 돌면. 그렇지. 근데 이게 정작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는
얘가 고속으로 회전을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 그쵸. 뭐 캐스팅한다고 걔가 도는 게 아니니까 릴링할 때만 필요한 거지. 그렇지.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다 묵직하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묵직함의 극대화로 느껴지는 게 요런 마이크로 모듈 들어간 시마노 릴들이 기아가 촘촘한 상태에서 고점도 그리스가 걔네를 잡아주니까 더 묵직하게 이제 느껴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생소하게 느끼는 이 고객분들도 있는데 네. 써보면 그래서 그랬군요 라면서 뭐 이렇게 중독이 돼서 어느 정도 한 두세 달 쓰다가 그리스만 다시 발라주세요 이러는 사람들도 생기는 실정이니까. 그 손맛이 좋나 봐요. 그러니까 묵직하면서 이 릴의 회전은 정숙해지는 느낌. 고급져진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또 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릴을 얘기할 때 서걱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서걱이는 거의 원인이 뭐냐면 메인 기어와 피니언 기어가 맞물려서 회전을 하는데 네. 회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얘네는 표면이 마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예. 근데 이 마모가 되면서 이게 정확하게 딱 물려서 돌아가 줘야 부드럽게 느끼고 이물감이 없이 느껴지는데 마모가 되면서 이 간격이 넓어지는 거야. 서로 이빨의 간격이. 그러면 사실 이거를 기어 백러시라 그러는데 얘가 돌아가면서 얘가 얘를 치고 얘가 얘를 치고 이게 느껴지는 게 서걱이는 거라고. 근데 이 표면을 마모된 거를 구리스가 어느 정도 채워주는 거지. 근데 저점도 구리스라 그러면 이 채워주는 양이 적을 것이고 고점도라 그러면 표면에 붙어있는 게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완화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지. 보면 릴에 이제 그 세척 내역하고 교체한 내용도 다 적혀 있고 그다음에 베어링 같은 것도 들어있는 거죠. 교체된 베어링은 따로 다 이렇게 동봉해서 이게 다 교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베어링이고 흰 거는 뭐예요? 흰 거는 이제 베어링 대신에 들어가 있는 부싱. 그거를 베어링으로 교체를 하면서 베어링 한 개가 추가된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그렇구나. 두 개만 교체된 것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이거 여러 개네요. 릴에 따라서 뭐 7, 8개 들어가는 게 이제 통상적인 개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비가 들어오면 그걸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손상이 된 베어링들. 그러니까 분해한 상태에서 베어링만 자체적으로 돌려봤을 때 소음이 발생된다 그러면 걔는 교체 대상. 소음이 발생 안 된다 그러면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장착이 되고. 아무튼 이 고친 걸로 마리수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에서는 아직 겨울 패턴이 적용되겠죠? 그렇지, 아직 겨울 패턴이라고 봐야지. 날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얼어 있는 데가 또 많이 있어서 아직 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크지. 하지만 베스는 이미 산란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또 잘 찾아보면 지금은 그럼 스쿨링 포인트를 찾아야 되나요? 스쿨링은 그러니까 쉽게 스쿨링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스쿨링으로 그러니까 찾았다고 가정하에 잡는다고 해도 정말 큰 마리수의 뭐 톡톡한 재미를 보기에는 어렵고 그러니까 쉽게 풀어 얘기하면 스쿨링은 잔챙이들이 많이 하고 물론 큰 놈들도 스쿨링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워킹으로 낚시를 접근을 해서 공략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많지. 그럼 이미 베스들은 일단 먹이 활동을 시작을 했다는 거고
먹이 활동은 계속 하고 있고. 아 원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산란철이면 산란 준비하는 산란을 준비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 네네. 뭐 봄 낚시를 지금 준비하라는 걸로 지금 산란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네네. 12월이면 이미 얘네는 포란을 시작을 한다고. 어. 그리고 그걸 이제 알을 베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숙성을 시키고 알이 점점 커지고 네네. 실질적인 산란 시기가 왔을 때 이제 산란을 하는데 그 이전에 포란을 하고 숙성을 시키면서 산란할 자리들을 베스가 보러 다닌다고. 그게 의외로 얕은 데가 많아. 그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12월 달에 12월 초에 낚시를 가서 깊은 곳에서 베스를 꺼냈어. 피징을 해주잖아. 네. 내가 잘못 찌른 거야. 아. 바늘이 막혔어. 불어서 훅 불었는데 베스 위에 알이 후두둑 떨어지더라고. 그 바늘에서. 그러니까 내가 알을 찌른 거야. 아 그래도. 이건 창피한 얘긴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말로만 들어오던 포란을 생각보다 일찍 한다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지금은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아, 그거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네. 이런 걸로 밝히기는 어렵고. 여기 놀러 오면 나 놀러 오면 또 좋은 포인트 알고 계시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요즘에 낚시를 잘 못 다닌다는 거. 일 때문에 바쁘셔서. 하지만 많이 잡으신 분들이 이곳에 자주 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확률이 좀 높다는 거. 그럼 카메라 끄고 얘기하는 걸로. 좋습니다. 요즘도 계속 택배 많이 들어와서 계속 바쁘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 그리고 나도 명절 전에는 다 처리를 해서 보내주려고 노력하시고 애를 쓰고 있고. 이제 겨울철에 많이 시즌 오프 하시잖아요. 시즌 온 시기는 언제가 제일 피크 치나요? 많은 분들이. 명절 새거부터 시작해야지. 설 새우부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거에 이어서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산란 동선을 보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면 대부분 큰 놈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요맘때. 그러니까 그 시점을 뭐 3월로 볼 수도 있지만 힘들어도 부지런히 다니면서 꽝을 치더라도 계속 공략을 하다가 한 번 딱 만났다. 그러면 아주 그냥 신기록이네요. 아주 그냥 통통하고 멋진 베스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제가 이제 낚시한 지 이제 4년 차. 뭐 꾸준히 하진 않았지만 띄엄띄엄 했지만 4년 차인데 아직 런커를 못 해봤어요. 내가 예전에 네. 한 6, 7년 전 얘긴데 3월 달이야. 네. 3월 달에 한 자리를 들어갔어. 이 논둑이, 그러니까 논이 약간 물에 잠겨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앞쪽에 브레이크 라인이 형성이 되겠지. 네. 인위적인 브레이크 라인이지. 이렇게 네. 논이 잠겼으니까 일자로 형성이 되는 브레이크 라인이. 근데 거길 넘겨서 던지는데 30분 만에 4자 중후반급을 5자는 아니었고 네. 4자 중후반급을 한 20마리를 뺀 적이 있어. 와. 담배를 물고 들어갔다가 한 개를 다 못 피고 버렸어. 엄청난데요? 근데 그 시기가 그런 대박을 한번 노릴 수,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시기니까 힘들어도 그때 열심히 다녀야 되는. 그래요. 그날 30분 낚시하고 접었어. 힘들었구나. 20마리 뽑느라. 자, 그 포인트는 카메라 끄고 얘기하는 거. 카메라 끄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정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우리 대배행 정출 3월 달부터 시작이고요. 3월 달, 그렇지. 3월 둘째 주인가 지금 잠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때쯤 될 거라고. 또 오랜만에 회원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설레이네요.
그때 같이 가실 수 있는 거죠? 가야지, 같이 가야지.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일 잘 처리하시고 그때 뵙는 걸로 하시죠. 혹시 우리 대변인 또 하나. 네. 또 하나 팁. 그냥 간단한 거. 오케이. 자, 우리가 썸바를 누를 때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썸바는 누를 때 항상 핸들 쪽, 네네. 핸들 쪽을 누르는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아부가르시아랑 도요 제품들이 그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바깥쪽을 누르거나 가운데를 눌러버릇하면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 썸바가 유격이 생겨 이렇게. 아 그래요? 요런 유격이 생기는데 오 유격 심하네. 바깥쪽을 누를수록 이 유격은 점점 더 커진다고. 이게 심한 릴에 비하면 얘가 이 폭이 큰 건 아니라고. 네. 근데 얘가 점점 유격이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가 똑바로 내려가 주는 게 아니라 틀어지면서 내려가. 아. 그러면 썸바 양쪽에 플레이트가 있는데 그 네. 플레이트 판을 얘는 위쪽이 갉아먹고 얘는 아래쪽이 갉아먹는다고. 아. 틀어져서 내려가니까. 그렇구나. 그게 계속 반복이 될수록 얘는 점점점 더 뻑뻑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쪽을 눌러보고 네네. 안쪽을 눌러보고 네. 필요한 힘의 양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질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안쪽 핸들 쪽을 눌러주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 네. 시마노가 머리를 살짝 굴렸어. 모든 릴의 썸바의 뿌리는 기계들이 잔뜩 들어있는 이쪽에서 뿌리가 나오는데 네네. 이쪽 안쪽을 누르라는 이유가 이 힘의 뿌리가 이쪽에서 나오니까 힘을 받는 데는 이쪽이라고. 네네. 시마노가 그래서 머리를 써놓은 게 여길 날린 거야. 아 공간을 갭을 줬다는 거. 바깥쪽을 누를 수가 없잖아. 잠시만. 클러치를 작게 해놨잖아. 아. 응. 그러니까 만들 때 애초에 어. 그쪽을 작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끝까지 가 있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러면 이쪽을 누를 수밖에 없잖아. 아 그렇죠. 응. 아 힘을 균등하게 받게 한 게 아니라 반대쪽을 깎아서 그쪽 누를 수밖에 없게. 천재네. 시마노께 다 그런 추세. 아 그러네요. 다이와도 마찬가지고. 자, 스콜피온도 깎아놨잖아. 여기 없잖아. 예 그러네요. 다 그렇구나. 도요랑 아부랑 같은 방식. 플라스틱 재질의 축이 여기까지 가 있는다고. 하지만 힘을 받는 부분은 요 부분만 힘을 받기 때문에 이쪽을 눌러 버릇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깎인다고. 스콜피오는 또 그렇게 그렇구나. 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저거 고장나면 수리가 되긴 하나요? 아부나 도요는 좀 힘들지. 그 부품을 또 구하고 막 교체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그 강의했던 내용 중에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시마노의 형태인데 네네. 힘을 받는 뿌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잘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 아 예. 얘도 휘어져 있고 이걸 잡은 모습이고. 그러네. 조금 휘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시마노 릴도 바깥쪽을 누르는 습관을 들이면 이렇게 휜다고. 그러니까 릴을 딱 분해를 했을 때 이런 것까지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을 해 왔었는지 그게 어느 정도 유추가 다 된다고. 아 손바닥도 다 확인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릴이 입고가 됐다 그러면 네. 이제 찾으러 왔을 때 얘기를 해주지. 또 그런 정보까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이제 대뱅 회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봄을 앞두고 즐거운 배스 낚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낚시, 그걸 위해서 모두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으세요.
정비도 받고 준비는 해피메스에서. 해피메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건 현근이 거 아니야? 맞아요. 오늘은 정비 딱히 들어가는 건 없으신가 봐요. 해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지.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요거까지만 보내고 요거를 오늘 해서 보낼까 말까 고민 중. 미리 해놔야 마음 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이게 딱 빠지잖아. 네. 입고 된 게 없다고. 아, 없잖아. 처음 안 찾아간 사람들 거. 어. 아, 스코피오는 라인이 좀 더 감아야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박대리님, 좋은 시간 되세요. 로크 하세요. 감사합니다.